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천 성인문예학교 중학 1단계 수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성인문예 교과서 140쪽입니다. 3. 부동산 광고 파악하기. 우리가 부동산 광고를 보고 그 내용이 어떠한지, 나에게 맞는 내용인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어야 부동산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동산 광고에는 거래의 형태, 매매가 가능한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그리고 조건, 얼마를 내야 하는지, 위치,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장소를 알아야 되겠죠? 이런 다양한 정보가 있다. 그 정보를 토대로 원하는 거래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조건이면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예제 1번. 다음은 부동산 광고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매물 정보를 보니까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가 350만 원이에요. 그리고 매매도 가능하네요. 매매를 하는 경우는 12억 5천만 원에 매매가 가능하고 1층이 63평, 2층은 30평이에요. 그리고 고속도로 IC가 인접해 있다. 그러면 쉽게 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겠죠. 여기서 IC는 인터체인지의 준말인데요. 쉽게 고속도로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5톤 트럭 주차가 가능하다. 그러면 1번 보겠습니다. 이 매물의 거래 조건에 대해 말해 봅시다. 네, 월세도 가능했고 그 다음에 매매도 가능했어요. 월세라면 보증금 5천만 원을 내고 매월 350만 원을 월세로 내면 되고 매매를 할 경우는 12억 5천만 원을 주고 내가 사면 되겠죠. 이런 조건이었고요. 건물의 넓이는 총 몇 평입니까? 1층이 63평, 그리고 2층이 30평이었어요. 그래서 모두 93평입니다. 그 다음 141쪽으로 넘어갑니다. 1번. 다음은 부동산 광고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땅 매매죠. 땅을 판대요. 여기는 전원주택 단지고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땅이고 660제곱미터, 이것은 200평입니다. 보통 한 평을 3.3제곱미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3제곱미터가 한 평인데 한 평에 400만 원이죠. 한 평에 400만 원, 전체는 200평이 있으니까 계산을 해 보아야 되겠죠. 그리고 밑에는 이제 전화번호가 있어요. 땅을 사고 싶을 때는 이리 전화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1번. 매매로 내놓은 땅은 몇 평입니까? 200평. 제곱미터로 하면 660 제곱미터고 평수는 200평입니다. 땅값은 총 얼마입니까? 그랬는데요. 3.3제곱미터가 한 평이기 때문에 한 평에 400만 원이었죠. 한 평에 400만 원이었고 땅이 모두 200평이므로 곱하기 200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8만에 한 거리 만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우리 숫자로 쓰면 8만에 만이 더 있으므로 0 4개 더 붙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만, 여기가 억이죠. 8억이네요. 8억. 땅값은 8억입니다. 다음 2번. 다음은 오피스텔 매매 광고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오피스텔을 매매하는데 1억 원이고 여기는 매매이기 때문에 1억 원에 매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1억 원에 사서 월세를 놓는다면 얼마에 놓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 65만 원씩 받을 수 있는 오피스텔이다. 3개 빌딩 1004호입니다.
그러면 1억 원에 내가 사서 월세를 놓는다면 500만 원 보증금 받고 매달 65만 원씩 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오피스텔 구입가는 1억 원이었어요. 1억. 우리 숫자를 한번 써볼까요? 네, 요것이 1억이죠. 오피스텔 임대 조건, 내가 1억에 샀다면 임대를 놓는다면 얼마를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네, 보증금은 500만 원을 받고요. 그리고 월세로 매달 65만 원씩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월세를 받는다면 내가 1억 원에 살만한가를 따져보면 되겠죠. 이 보증금 500만 원은 혹시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않았을 때 이 500만 원에서 뺄 수 있기 때문에 500만 원을 미리 받아 놓는 겁니다. 그래서 월세를 생각해서 어느 정도의 보증금을 받아 놓을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보증금이 없다면 월세를 안 내는 경우, 네, 받을 수가 없어요.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증금을 어느 정도 받아 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오피스텔 1년간 임대료 수입은 얼마인가요? 65만 원씩 12달이죠. 여러분 전자계산기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780만이 되죠. 780만 원이 1년간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생활 속 수학 1번 다음은 어느 부동산의 임대 조건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월세인 경우, 반전세인 경우, 전세인 경우죠.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이 적고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거고요. 반전세는 대신 보증금이 좀 많습니다. 완전히 전세인 경우는 보증금만 넣는 건데 여기서 반전세라는 거는 보증금을 조금 더 월세보다는 많이 받고 대신 매달 내는 월 임대료, 월세는 조금 받는 경우가 되겠죠. 보증금이 더 월세보다 많아지는 게 반전세예요. 전세는 완전히 보증금만 목돈으로 받는 거죠. 월세는 없고. 그러면 월세인 경우는 보증금이 2,500만 원에 매달 40만 원씩 내면 되고요. 반전세는 보증금이 조금 더 올라가겠죠. 4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은 좀 올라갔어요. 그리고 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보증금은 올라갔고 월세는 원래 40만 원이었는데 월 25만 원만 내면 되죠. 그래서 월세는 내려갔다. 전세는 보증금 1억 4천만 원만 받고 액수가 크죠. 전세는 보증금만 받고 월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러면 월세로 할 때의 월 임대료는 월세일 때는 40만 원이었죠. 월세 임대료만 40만 원. 그 다음 2번 반전세로 할 때 보증금은 월세보다 반전세는 보증금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월세보다 보증금은 올라갑니다. 비싸죠. 예, 보증금은 올라가고 대신 월 임대료 매달 내는 월세는 싸지죠. 월세는 내려가기 때문에 싸진다. 다음 전세는 목돈이 들어가지만 보증금만 많이 내죠. 목돈이 들어가지만 뭐가 없나요? 매달 내는 월 임대료는 없어요. 우리 보통 월세라고 하죠. 월세는 없다. 네, 그 다음 143쪽입니다. 2번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 자금 대출 6천만 원을 빌렸어요. 대출 받았습니다. 근데 연이자는 1년 동안의 이자죠. 1년 동안 내야 할 이자가 12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120만 원을 매달 나눠 내야 하는데 매월 내야 하는 이자는 얼마인지 계산해 봅시다. 전자계산기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1년 동안의 이자가 120만 원인데 1년 동안 12달이므로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얼마 나오나요? 10만 원 나오죠? 네, 매달 6천만 원에 대한 이자 10만 원씩 내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이 책을 다 배워서 마지막 단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이고요. 네, 여러분 이 책 한 권 다 마무리했고요. 다음부터는 복습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